어머니, 밥값은 각자 내는 거 아시죠? 뭐라고?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서로 부담 없이, 깔끔하게. 부담 없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65세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남편이랑 철물점을 하면서 진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눈 뜨면 일하고, 눈 감기 전에 애들 챙기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할 새도 없었어요. 그냥 애들만 잘 크면 됐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던 거죠. 살면서요, 누구한테 큰 기대 같은 건 잘 안 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다 보면 서운할 일도 덜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 한쪽이 괜히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 손 붙잡고 외식 한번 해도 좋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이면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올해도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 어버이날에 식사 같이 해요. 톡으로 밝게 보내온 그 한 줄에 괜히 마음이 붕 떴습니다. 아, 그래도 챙길 줄 아는구나. 마음 써주는구나. 작은 기대가 스르르 올라왔어요. 남편이 옆에서 묻더라고요. 뭔데 그렇게 웃어? 아니야,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다 같이 둘러앉을 생각이에요. 하지만 막상 약속 당일 그 자리에서 들은 한마디에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닙니다. 남편이랑 젊을 때 조그마한 철물점을 열었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먼지 속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손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비 오나 눈 오나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애 작은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어찌어찌 여기까지 온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거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우리 부부는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큰애는 유독 책임감이 강했어요. 결혼할 때도 엄마 아버지 힘들게 안 할게요. 그 한마디 하고 집도 스스로 전세 얻고 스물 결혼식 치르고 그 모습 보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요? 처음 봤을 때는 참 고왔습니다. 말도 야무지고 웃는 얼굴도 환하고 이야, 우리 아들이 사람 보는 눈은 있구나. 남편이랑 둘이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별 탈 없이 지냈어요. 명절이면 기름 냄새 배어가며 부침개 부치고 생일이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주고 친정 먼저 챙기는 모습도 이해했어요. 그것까지 서운해하면 속 좁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얼굴 비추고 30분 만에 가버리고 어버이날에도 문자 한 줄로 끝나고 바쁘겠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요 가끔은 묻고 싶었어요. 우린 그냥 지나가는 손님 같은 걸까? 하고요.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우리 마음을 알게 된 걸까? 이번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하고요. 약속한 날 식당에 도착했더니 친정 식구들도 와 있더군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다 같이 웃고 밥 먹고
그래, 이게 가족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계산 시간이 됐을 때 밥값은 각자 내는 걸로 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버이날인데 식사하자고 해놓고 각자 계산이라니요. 남편이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 눈빛엔 말 못할 씁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더 가슴 아팠던 건 친정 부모님께는 결제도 못하게 맞고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하며 카드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서 숨이 안 쉬어지더군요. 밥값을 각자 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는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줄까? 그 말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운함을 꾹꾹 눌러 담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놈이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랑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처음엔 조용히 시작된 대화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기야, 이번 어버이날 밥값은 다 각자 낸 거 맞지? 아들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응. 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근데 처가 쪽은 자기가 다 냈던데. 아들이 웃으며 물었지만 그 웃음이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그야. 우리 엄마 아빠잖아. 시부모님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며느리가 툭 던진 그 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남이라는 듯 말하는 며느리 그 말이 가슴속에 날카롭게 박히더군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 각자 하자. 부모님 챙기는 것도, 명절 선물도, 용돈도 전부 각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그건 좀 심하지 않아? 뭐가 심해 자기가 정한 방식 그대로 하는 거야. 아들의 말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좋아.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하자. 우리 부모님, 내 부모님 각자 자기 가족 알아서 챙기는 걸로. 그 대화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하는 상황까지 온 상황에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우리와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고 생일에도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웃음 지으며 혼자 찾아오곤 했지만 그 사이 우리 가족은 조심조심 마치 깨진 유리 조각을 밟듯 조심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을 그렇게 기대했던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조그만 봉투 하나를 들고 엄마, 이거. 나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 안에는 카드 한 장과 용돈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짧게 쓰여 있더군요. 죄송해요. 늘 감사해요. 나는 그 짧은 글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 나는 정말 원하는 게 이런 돈 봉투였을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눈 맞추며 웃는 얼굴, 가끔 건네는 고맙습니다. 그거면 충분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서러운 건 사랑을 바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그 쓸쓸함이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명절 인사가 끊겼습니다. 추석, 설날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가더군요. 아들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괜히 더 엇갈릴까봐 서로 조심조심 서운함을 숨긴 채 어색한 미소만 주고받았습니다. 남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혼자 찾아왔어요. 작은 케이크 하나 들고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가 참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웃으며 고맙다. 하고 말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짙어져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케이크를 썰어 먹으면서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가 보지 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한 무언가가 자꾸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과 크게 생일 잔치를 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가게를 통째로 빌려서 꽃다발 준비하고 가족끼리 손을 꼭 잡고 웃는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 어디에도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게 서럽더군요. 같이 웃고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그저 친정 식구들 몫이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쪽 친척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청첩장조차 받지 못했어요. 아들은 제게 연락해서 엄마, 저 혼자 다녀올게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몸 조심하고. 입으로는 괜찮다 했지만 속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일 어버이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어버이날은 따로 챙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목소리가 자꾸 떨리더군요. 나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마음만으로도 고맙지 뭐.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커피를 끓이고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길고 긴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 그저 조용히 응원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이렇게 마음마저 멀어지게 된 걸까? 며칠 뒤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손에 조그마한 봉투를 들고 엄마, 이거 어버이날 대신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안에는 카드 한 장과 작은 용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늘 감사해요. 그 짧은 글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서로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서로 조금씩 다가가고 조금씩 이해하고 때로는 서운함도 꾹꾹 삼키면서 그렇게 버텨야 한다는 거요. 우리가 바랐던 건 크고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눈길 하나, 진심 담긴 인사 한마디 그걸로도 살아갈 힘이 나는 거였는데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로가 애써 모른 척하며 서운함을 숨긴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엄마, 시간 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망설임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날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버이날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괜히 작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참 화가 났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미워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우리도 모두 상처를 안고 버텨왔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그렇게까지 집사람한테 따지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엄마 아버지가 말없이 밥값 내고 일어나시는 거 보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무겁게 카드를 꺼내던 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식당 문을 나서던 우리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힘들었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서 엄마 아버지 힘들게 해서 진짜 미안해요. 나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그렇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하다. 정말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것 같던 시간들, 서운하고 쓰렸던 순간들, 그 모든 게 아들의 한마디에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 올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어색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걸 듣는데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그렇더군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용서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씩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따뜻한 인사 한마디, 미소 하나에 고맙다 생각하며 지내기로요. 그게 가족이니까. 부족하고 서툴고 때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끈은 결국 사랑이니까요. 이야기가 참 길었네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는요. 서운한 것도 상처도 기대도 다 괜찮은 척 넘기지만 결국은 마음 한쪽에 조용히 쌓여가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도 않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또 그 기대가 없었더라면 서로를 향한 따뜻함도 미처 느끼지 못했겠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요. 또는 사소한 오해가 큰 벽이 되어 서로 마음을 닫아버린 분이 계시다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지위도 나이도 배경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건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뿐이더라고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살게 할 수도 있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 예전엔 그냥 옛말인 줄 알았는데요.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심 담긴 한마디가 어떤 큰 선물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거리요. 저는 오늘도 소박하게 바랍니다. 서로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세상 부족하고 서툴러도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작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